우리가 낙찰받은 게 뭐였냐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익동에 있는 1층 상가 3개입니다. 면적은 70평이고 단독 입찰해서 12억 돈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가 뭐 괜찮죠? 근데 이거는 상가의 전면을 찍은 거고 우리가 낙찰받는 건 상가의 후면이에요. 공실이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거 느껴지시죠? 확실하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세개 호수가 한 통으로 되어 있고 비어있고 도면을 보면 이쪽이 대로 전면 부분이고 쭉 앞에 있는 상가 말고 이제 뒤에 있는 상가입니다. 뒷도로에 붙었죠. 자, 이 부동산은 단독 입찰했습니다. 단독 입찰했다는 얘기는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기가 없다는 얘기는 물건이 나쁘다가 아니고 물건이 어렵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임장을 다녀오셔갖고 항상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비어있대요. 비어있대. 공실로 비어있대요. 그럼 비어있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기에 비어있는 상가 또는 오래도록 비어있는 상가는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대출이 많고 경매가 나오기 직전이나 경매가 나오고 나서 그 상가를 입주할 만한 임차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공실인 게 썩 좋지 않은 경우도 많으나, 자, 경매 같은 경우는 공실 상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분양이 안 돼갖고 나오는 것들도 애초부터 비어 있었으니까 공실이 많죠. 그러면 우리는 경매 초보, 이제 경매 초등학생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사진상에 비어있는 상가는 입찰이 없거나 덜합니다. 왜냐? 일반적인 분들이 현장 자체를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 현황에 얼마에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들이라면 훨씬 더 입찰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익률이 분석이 되고 현장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이 더 쉽다고 판단하고 입찰자가 많아져서 낙찰가가 높아지고, 비어있는 상가는 사람들이 잘 가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자가 없거나 적고 낙찰가는 낮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초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비어있든 차있든 모든 물건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을 당연히 고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이런 물건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경매 정보지에 이렇게 쭉 끝까지 내려보면 관련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관련 사이트.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인천 부동산 광장, 인천 도시공사, 미추홀구 도시정비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번 아무거나 눌러볼까요? 인천 미추홀 구청 홈페이지가 나오네요. 그리고 도시정비에 도시개발, 재정비 촉진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3개로 나눠져 갖고 현재 인천 미추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동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익동, 하익 2동인데요. 여기가 지금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우리가 낙찰받은 게 이 대로에 붙어 있는 거고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들 127이 우리 상가랑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9번, 뭐 160번, 52번, 50번, 5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붙어 있는 6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다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재개발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현황표가 있습니다. 엑셀로 정리되어 있어요. 하익동 지구만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하익 1구역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보니까 뭐 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SK건설이 시공사 선정이 돼서 관리처분인가 났고 공사만 시작하고 준공만 내면 됩니다. 주안, 숭이 이런 건 빼고요. 딱 붙어있는 것만 할게요. 하익 2구역 쭉 가볼게요. 일성건설이 시공사 선정됐고요. 2018년 관리처분인가 났습니다. 또 있나요? 하익 4구역 이렇게 가볼게요. 자, 사업시기인가 났습니다. 아직 시공사 선정만 하면 돼요. 하익 3구역 쭉 가볼게요. 시공사 선정 됐습니다. 대우건설로. 자, 4곳 중에 3곳이 시공사 선정이 됐고, 그럼 뭐예요? 철거를 하거나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될 그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욱더 좋은 소식은 자, 큰 대로가 있고 이쪽이 전면이고 이쪽이 후면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반을 나눠서 이쪽에 나와 있는 상가를 낙찰받은 거예요. 현재 이쪽은 어떻게 돼 있냐? 다 비어 있는 아주 오래된 주택들이 질비합니다. 여기가 하익구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부시고 새로 지으면 아파트의 입구는 이쪽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면 대로에 붙어 있는 전면보다 아파트 입구에 붙어 있는 후면이 상권이 더 좋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최종 계획은 지금 저걸 이제 부시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그 공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당연히 지을 때도 많이 오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상가, 식당, 한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임대를 놓을 겁니다. 이거는 반은 임대 수익이고 반은 매도 차익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를 놓다가 그러면 반이라는 거는 최고의 수익률은 안 나오더라도 이자보다는 훨씬 더 나오게 제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거나 입주 시점 정도에 매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공실상가, 단독 입찰인 상가, 이거의 미래를 계획해 봤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뽑았다면 이렇게 전문가는 이런 물건을 뽑아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여러분 동기 분 중에 한 분이 뽑아오신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이 상가를 너무너무 잘 받았다 보다는 여러분들도 실천을 하면 이런 물건들을 찾아올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경매정보 사이트 맨 밑에 관련 사이트 해갖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 번씩 눌러보세요. 뭐 좋은 정보가 있나. 근데 절대로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참고할 자료가 나오는 거지 실질적인 건 다 현장에 있습니다. 야, 이 물건 좋겠다 하고 가보면 실망하는 물건도 많고요. 이 물건 별로일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거 가보면 너무 좋은 물건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조차도 가보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보니까 별로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많이 다니는 횟수가 용도를 가리지 않고 많이 다니는 횟수가 여러분의 수익과 비례할 겁니다.